코딩 하나도 몰라도 이 게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요즘 노코드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딩을 몰라도 누구나 웹페이지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코딩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개발자도 아니고 그리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약간 좀 다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만 잘 치시기만 하셔도 클릭 몇 번이면 결과가 바로 보이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코딩 하나도 몰라도 만들 수 있는 캔바 코드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캔바 크리에이트 2025라고 하는 큰 행사에서 캔바 AI, 특히 캔바 코드라고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캔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 있는 캔바 AI 또는 왼쪽에 있는 캔바 A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이 코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야지만 이때부터 코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코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음식점용 대화형 메뉴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바로 텍스트가 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연습 삼아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누르면 저절로 이 캔바 AI가 이 내용을 인식해서 코딩을 쫙 해주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버전 1의 벨라쿠치나 맞춤형 주문 메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브루스케타를 눌렀더니 $10라고 나와 있고, 매운맛 정도,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이런 방식으로 나왔네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딱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버전 2를 한번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클릭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색상은 모던하고 미니멀한 색상 하기 버튼이 있었으면 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설마 이렇게 해도 나올까요? 저 진짜 요거까지는 안 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만들 때마다 모양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전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자, 버전 2가 만들어졌습니다. 버전 2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에피타이저,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 이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한다고 봤을 때 브루스케타를 딱 눌렀는데, 오, 맞춤 정도, 식사 방법까지 나왔어. 저 이거 따로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브루스케타 포장, 매장 식사, 주문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뜨네요. 와, 이번에 스테이크 눌러볼게요. 스테이크에서 티본 스테이크인데, 티본 스테이크는 미디엄이냐 레어냐. 자, 레어에다가 소스는 레드 와인 소스에, 이거 매운맛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통 매장 식사에다가 맛있게 구워주세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딱 $35에 확인, 주문 완료까지 딱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텍스트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는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도 저절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개발자분들께서는 전체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싶거나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시향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교육적인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주를 탐험하는 3D 게임을 코딩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작용형 3D 우주 탐험 게임을 만드는 것이고, 현실적인 물리학, 직관적인 탐색 컨트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기를 눌러볼게요. 이거를 누르면 또 이것에 맞춰서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이 코딩에 대한 결과물은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태양계 궤도역학 탐험기 사용법, 이래가지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태양계를 도는 궤도를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태양의 크기라는 거고요. 현재 보시면은 요거는 지구입니다. 지구. 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지구도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물리학적인 개념과 함께 궤도 역학, 케플러의 법칙 이런 것들도 나오고 우주선 모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와, 이게 어떻게 웹 코딩으로 구현이 되는지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냐면 바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교육할 때. 자, 지금부터 학생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한 코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오시길 바랄게요 하면서 프롬프트를 적어가지고 내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의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한컴 타자기 같은 거 뭔지 아세요? 그 타자기 같은 그런 게임도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기 게임을 만들 거예요. 도록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만든 한컴 타자 연습기 게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오른쪽 상단에 게임 시작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컴퓨터, 사랑, 키보드, 행복.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개 보기 링크를 누른 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보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게임 시작을 누르면 여기서 그대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 학교. 어떤가요? 내가 그냥 텍스트로만 적어서 만든 그 노코딩 게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안일 트래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건 저희 와이프가 만든 건데 내가 집안일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트래커입니다. 냉장고 청소를 4월 9일 날 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내가 냉장고 청소를 언제 했었지? 라고 한번 쳐보면 여기 냉장고라고 쳐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날짜는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날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이런 트래커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아이가 벌써 7살인데요. 7살 아이를 위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장애물 피하기 게임입니다. 마우스 커서라든지 또는 손가락으로 떨어지는 장애물을 피하는 거예요. 자, 게임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애가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캔바 코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업데이트가 좀 되기 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고 난 이후에는 수정이 안 돼요. 내가 이 안에서 조금씩 코딩을 수정해 나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상세하게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예쁘게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작업까지도 아직까지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죠. 첫 번째는 초보자들도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육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활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캔바 코드는 전문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의견은 코딩 전문가분들, 즉 개발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다,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진짜 직접적인 코멘트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캔바 코드뿐만이 아니라 뭐 제미나이라든지 오픈 AI, 클로드, 그런 여러 가지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AI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캔바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만드는 노코딩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캔바를 사용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캔바를 써보시면 꼭 캔바 코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캔바 코딩 이벤트입니다. 코딩 이벤트에서는요, 캔바 코드를 활용해서 만든 아주 재미있는 코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재밌게 만든 콘텐츠가 있다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캔바 코드를 활용해서 정말 잘 만들어주신 시청자분께 작은 선물과 함께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파링에 있는 이지쌤 캔바 마스터 클래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